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무려 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고 방지를 위해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할 목적입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등 전세대출 억제 정책도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해서 은행권의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대출을 내어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받는 사람이라며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이력까지도 앞으로는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에 따라 최대 100%까지도 대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갭투자의 고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초강력 전세시장 규제는 전세대출 자금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19조 490억 원으로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관련 서울보증보험과 허그 등의 연간 계획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집주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추진 등은 향후 전세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전세값이 내리고 역전세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비교적 소액으로 갭투자에 나서던 영끌 쪽은 최악의 경우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들이 신용도가 낮은 집주인 전세 매물을 기피하게 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여파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단위 규모의 추가 자본 확충이 없으면 허그는 내년 3월 보증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그는 올해 초 5조 원 규모의 정부 자금을 수혈받은 바 있으며 계속되는 적자에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돈을 받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허그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단기 순손실 규모가 3조 8,324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최대 적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큰 적자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22년 1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허그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은 집주인으로부터 떼인 전세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서도 먼저 내어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면서 매년 급속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전세금이 2조 7,398억 원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 곳간을 세금으로 채워놓으면 전세 사기범이 털어가는 구조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채권 회수율 상승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이 빚을 못 갚아서 정부가 대신 갚는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수조 원을 투입해서 연체된 차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터지는 불확실성에 한국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이 1조 551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들을 대신해서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입니다. 상품별로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변제로 나가는 비율이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최소 25만 원을 떼이는 상황입니다. 또 근로자 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3,398억 원에 달하고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도 2,453억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뉴스의 대위변제액도 420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프로그램에서
전년 대비 69% 이상 증가한 1조 5,414억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들이 만기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 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자율 채무 조정입니다. 은행에서는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이자 유예와 대환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환 부담이 경감된 대출 사례가 17,101건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동기 대비 대출 금액과 진행 건수 모두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 위험에 직면한 개인 사업자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계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의 100%를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 생계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급등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자 중에서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대출자가 275만 명이며 특히 157만 명은 연평균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에 달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DSR 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과 소득을 비교하며 해당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올해 2분기 말 452만 명이며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가 117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은행도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주요 지방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이 1조 4,28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5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합니다. 은행별로는 BNK 부산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1,89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4,550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IM뱅크도 4,488억 원으로 작년 대비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0.67%로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67%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위에서 공개된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 사례가 총 6,274건이며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고 서울과 인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7월까지만 563건으로 최근 담합행위가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년간 진행된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지난 2022년 87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기소 결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점검 1차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거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가 397건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는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담합을 유도했고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광고를 수차례 반복해서 다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천 건 분석 결과에서는 미등기 거래 사례가 5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 시군구청 등을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2024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 등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